36번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에 있어 대상자를 만지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가락만으로 잡는 것이 좋다. 2번 손가락만으로 잡으면 힘이 덜 들어간다. 3번 인지를 자극하기 위해 손이나 얼굴을 만지는 것이 좋다. 4번 약간 억압하는 느낌으로 만져야 한다. 5번 손이나 얼굴, 입술을 만지면 팔이나 등을 만질 때보다 덜 놀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우리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에 있어서 만지는 방법을 한번 찾는 건데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손가락만으로 잡는 게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이용을 해주시고요. 손가락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인지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르신의 손이나 얼굴을 만지는 것이 좋은데 이때는 놀라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4번 문항 한번 보시면 억압하는 거 안 되고요. 그리고 손이나 얼굴, 입술을 만지면 팔이나 등을 만질 때보다는 더 놀라기 때문에 주의는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7번 다음 중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탁의 높이를 가슴 높이와 같게 한다. 2번 누워있는 상태일 경우 가능한 한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3번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에게는 반시계 방향으로 음식을 둔다. 4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는 왼쪽이 밑으로 향하게 하여 식사를 도와준다. 5번 식탁은 팔걸이가 없는 것이 좋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번 문항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식탁의 높이는 가슴 높이가 아니라 배꼽 높이로 맞춰주시면서요. 2번 문항 한번 보시면 누워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침대를 30에서 60도로 높여주셔야 됩니다. 3번 문항 보시면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에게는 시계 방향으로 음식을 더 주시고요. 4번이 정답이었죠.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일 경우에는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이 밑으로 향하게 하여 식사를 도와주시면 되고요. 5번 보시면 식탁은 우리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팔걸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8번 다음 중 경관 영양 돕기에서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번 요양보호사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번 대상자가 누워있는 침대의 위치에 따라 아무 쪽이나 상관없다. 3번 경관 영양을 수행하는 사람의 편의 때문. 4번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영양액이 잘 흘러내려가기 위해. 5번 위의 모양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기도 역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을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그림 한번 보시면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놓으면 보다 더 영양액이 잘 흘러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9번 가루약 복용 시 주의점으로 옳은 것은 1번 우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2번 물을 먼저 먹게 한 후 가루약을 입에 넣어준다. 3번 위장관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물은 먹이지 않도록 한다. 4번 음식에 섞어 복용하게 한다. 5번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가루약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번 문항 한번 보시면 우유보다는 물을 우리 이용하여 복약을 해주셔야 되고요. 2번 한번 보시면 물을 먼저 먹게 한 후 가루약 입에 넣어주는 거 아니고요. 3번 보시면 물은 당연히 드셔야 되죠. 음식에 섞는 것도 안 되고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하셔도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40번 안약, 안연고 투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안약은 각막에 직접 점환한다.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린다.
3번 안약의 점적 방울수는 대상자에게 확인한다. 4번 안연고 투여 후 안구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5번 안연고 투여 후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면봉으로 닦아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우리 안약과 안연고 투여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1번 문항 한번 보시면 안약 같은 경우에는 아래 눈꺼풀 하안검이죠. 여기 중앙이나 외측에 투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안연고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리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번 문항 한번 보시면 안약의 점적 방울수는 대상자에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겉면에 쓰여진 점적 방울수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동그라미 4번 문항 한번 보시면 안연고 투여 후에는 연고가 퍼지도록 안구를 움직이셔야 합니다. 5번 문항 한번 보시면 안연고 투여 후에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면봉이 아니라 멸균 솜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41번 다음 중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이 옅은 노란색인 경우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2번 차가운 변기는 변이를 증가시킨다. 3번 대상자가 실수할 경우 또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4번 침대를 내려주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로 취해준다. 5번 배설 시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악을 틀어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번 보시면 소변이 옅은 노란색인 경우에는 괜찮아요, 선생님. 그리고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품이 나는 소변이나 아니면 소변에 피가 비치면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2번 문항 한번 보시면 차가운 변기는 오히려 변이를 감소시키겠죠. 3번 문항 한번 보시면 주의 주면 안 되고요. 4번 배설을 할 때에는 침대를 올려주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로 취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었죠. 배설 시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침상 변기에 휴지를 깔아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42번 화장실을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와상 대상자는 바로 휠체어로 옮긴다. 2번 화장실 밖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번 변기 옆 손잡이는 안전을 위해 가능한 치워둔다. 4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앉힐 때에는 내리기 쉽게 걸터 앉는다. 5번 화장실 밖에서 중간중간 말을 걸어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번 문항부터 한번 보시면 와상 대상자는 바로 옮기는 게 아니라 걸터 앉았다가 어지러운지 한번 여쭤보시고 휠체어로 옮겨주시는 게 좀 더 좋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미끄럼 방지 매트는 밖이 아니라 화장실 안에 깔아주시는 게 좋겠죠. 3번 문항 한번 보시면 변기 옆 손잡이는 안전을 위해 설치해 주시는 게 좋고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우리 어르신을 휠체어에 앉힐 때에는 걸터 앉는 게 아니라 휠체어 끝까지 깊숙이 앉혀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었죠. 만약에 우리 어르신이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한다면 화장실 밖에서 중간중간 말을 걸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호출기를 손에 쥐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43번 이동변기 사용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안전을 위해 침대보다 이동변기의 높이를 낮게 한다. 2번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번 배설 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격려한다. 4번 변기를 차갑게 준비해준다. 5번 이동변기가 가득 차면 배설물을 치운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동변기 사용 돕기 문제인데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침대와 이동변기의 높이는 낮게가 아니라 같게 맞춰 주셔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동변기 앞이 아니라 이동변기 바로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주셔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었죠. 배설할 때는 우리 어르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는 정답 3번이고요. 4번 보시면 아까도 나왔죠. 변기는 차갑게 두면 변이가 감소되기 때문에 변기는 미지근한 물로 데워주시는 게 좋고요. 5번 문항 한번 보시면 이동 변기는 가득 차면 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치워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4번 요실금 대상자에게 가능하면 기저귀를 채우지 않는 이유는 1번 기저귀에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2번 경제적으로 지출이 많아지므로 3번 가족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4번 피부 손상과 욕창이 잘 생기므로 5번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해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요실금 대상자에게 기저귀를 채우지 않는 이유는 기저귀에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기저귀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저귀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배설 욕구를 전혀 못 느낄 때. 두 번째,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할 때. 그리고 세 번째, 대소변을 전혀 못 가리는 경우에만 기저귀를 착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45번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은 세면대에 버린다. 2번 소변의 이상 여부를 확인 후 보관한다. 3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4번 소변기에 소변을 받은 후 배출구를 열어둔다. 5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소변은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는 거고요. 2번 문항 한번 보시면 소변의 이상 여부를 확인 후에 보관이 아니라 보고해 주셔야죠.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즉,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두셔야 되고요. 4번 문항 한번 보시면 배출구는 닫아주셔야죠. 5번 수분 섭취는 제한하는 게 아니라 금기사항이 아니라면 수분 섭취는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6번 요양보호사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해진 날짜에 가운과 신발을 세탁한다. 2번 일주일에 2번씩 샤워나 목욕을 한다. 3번 일회용 마스크는 소독하여 재사용한다. 4번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일반 물품과 같이 버린다. 5번 손톱은 짧게 깎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손톱은 짧게 깎는다가 되겠고요. 1번부터 볼게요, 선생님. 정해진 날짜에 세탁을 하시는 게 아니고 가운과 신발은 더러워지면 자주자주 즉시 세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주일에 2번씩 샤워를 하시는 게 아니고 매일 하셔야 되고요. 일회용 마스크는 재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폐기해 주셔야 되고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일반 물품과 같이 하시는 게 아니고 따로 세탁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 갈아입히기 돕기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부터 벗고 왼쪽부터 입는다. 2번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3번 대상자가 원하는 쪽부터 갈아입힌다. 4번 왼쪽부터 벗고 오른쪽부터 입는다. 5번 오른쪽부터 벗고 오른쪽부터 입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 왼쪽부터 벗고 오른쪽부터 입는다가 정답이고요. 일단은 벗건 입불 네 글자 기억하시면서 어느 쪽이 편마비인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벗을 때에는 건강한 쪽부터 벗으니까 왼쪽부터 벗고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으니까 오른쪽부터 입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내 온도는 18도 이하로 서늘하게 유지한다. 2번 목욕 후 수분을 섭취하게 한다. 3번 목욕 수건에 비누를 묻혀 중심에서 말초로 닦는다. 4번 최대한 전적으로 도와준다. 5번 필요시 머리카락은 자연 건조시킨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목욕 후 수분을 섭취하게 한다가 정답이고요. 1번 실내 온도는 서늘하게 아니고요. 3번은 뭐가 틀렸냐면 중심에서 말초가 아니고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주셔야 되고요. 4번 전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요양보호사 키워드 있었죠, 선생님? 첫 번째는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스스로 하게끔 도와주셔야 되고요. 머리카락은 자연 건조가 아니고 헤어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빨리 말려주시는 게 좋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대상자의 면도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되도록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하여 면도한다. 2번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9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한다. 3번 피부가 주름져 있다면 위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 올려서 면도한다. 4번 누워있는 상태에서 면도를 시행한다. 5번 대상자가 원하면 거울을 볼 수 있게 돕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원하면 거울을 볼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 게 정답이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일회용 면도기보다는 전기 면도기가 더 안전하고요. 2번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90도가 아니고 45도고요. 3번 피부가 주름져 있다면 위의 방향이 아니고요, 선생님.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면도를 해주시는 거고요. 4번 면도를 할 때에는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앉은 상태에서 면도를 시행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50번 칫솔질 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칫솔질 한다. 2번 앉은 자세를 할 수 없는 경우 건강한 쪽이 위로 가게 하여 칫솔질 한다. 3번 치약을 묻힌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3분간 세심하게 닦는다. 4번 치약의 양을 거품이 많이 날 정도로 충분히 짠다. 5번 혈액 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은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은 사용하지 않는다가 정답이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는 말이 바뀌었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회전을 하셔야 되고요. 2번 앉은 자세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강한 쪽이 위로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아래로 가게 해서 받쳐주셔야 얘네가 안 흐르겠죠. 3번 치약을 묻힌 칫솔을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셔야 되고요. 4번 치약의 양을 거품이 많이 날 정도로 충분히 짜시는 게 아니고요. 적당량 눌러 짜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다음은 침상 위에서 이동 돕기 중 어떤 방법에 해당하는가? 두 사람이 침대 양편에 마주 서서 한쪽 팔은 머리 밑으로 넣어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신호에 맞춰 두 사람이 동시에 대상자를 옮긴다. 1번 상체 일으키기, 2번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 3번 옆으로 돌려 눕히기, 4번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기, 5번 침대에 걸터 앉히기.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우리 대상자가 우리 반자위 자세를 취하다 보면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이럴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보기는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로 나타나는 거고요. 침대에 요양보호사 두 명이 마주보고 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해서 옮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52번 대상자를 침상에서 돌아눕히려고 한다. 돌아눕기의 정상적인 순서는 1번 어깨, 엉덩이, 시선, 얼굴 2번 시선, 얼굴, 어깨, 엉덩이 3번 엉덩이, 시선, 얼굴, 어깨 4번 어깨, 엉덩이, 얼굴, 시선 5번 얼굴, 어깨, 엉덩이, 시선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침상에서 돌아 눕히려면 위에서 아래 순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선부터 가고요. 다음에 얼굴, 다음에 어깨, 엉덩이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53번 숨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의 자세에서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리 쪽의 침대를 약간 올려준다. 2번 대상자의 등 뒤에 베개를 놓는다. 3번 대상자의 머리 밑에 작은 베개를 받쳐준다. 4번 상체 쪽의 침대를 약간 올려준다. 5번 대상자의 양옆에 베개를 놓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문항 한번 보시면 숨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의 자세는 뭐였죠? 바로 반자위였습니다. 이러한 자세에서는 계속 있다 보면 어르신이 미끄러져 내려올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다리 쪽에 침대를 약간 올려주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바닥이 울퉁불퉁한 길을 휠체어로 이동 시 옳은 방법은 1번 지그재그로 가기 2번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3번 뒷바퀴를 들고 앞바퀴를 이용하여 가기 4번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 5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이동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바닥이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이렇게 사진처럼 앞바퀴를 살짝 들어서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바퀴를 내려놓고 가면 진동으로 인해 대상자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뒤로 젖힌 상태에서 사진과 같이 이동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5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가 지지해 줘야 할 위치와 대상자의 신체 부위는 1번 마비측 뒤에서 어깨와 몸통 2번 마비측 옆에서 어깨와 몸통 3번 건강한 측 옆에서 어깨와 몸통 4번 건강한 측 뒤에서 어깨와 몸통 5번 마비층 옆에서 허리와 다리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을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긴대요. 그럴 때 요양보호사가 지지를 해줘야 할 부분은 바로 불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이 되는데요. 이렇게 사진과 같이 마비층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주시면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6번 오른쪽 편마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에 탈 때 순서는 1번 오른발 왼발 지팡이 2번 오른발 지팡이 왼발
3번 왼발 지팡이 오른발 4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 5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지팡이 문제에 나오면 기억하셔야 될 게 오지건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보시면 버스에 탄대요. 버스에 오르기 때문에 오지건마 기억 한번 해주시고요. 버스에 오를 때에는 순서가 첫 번째가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가 건강한 다리, 세 번째가 마비된 다리 순서예요. 그래서 지팡이, 건강한 다리인 왼발, 오른발 순인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7번 화재 시 대피 요령으로 옳은 것은 1번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가만히 구조를 기다린다. 2번 연기가 많은 경우 기어서 배를 바닥에 붙이고 이동한다. 3번 야간 화재 시 벽을 짚은 손을 바꾸면서 이동한다. 4번 계단을 이용해 이동한다. 5번 최대한 자세를 높여서 이동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 계단을 이용해 이동한다가 정답이고요. 1번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만히 구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옥상으로 올라가셔야 되고요. 2번 연기가 많은 경우에는 기어서 이동을 하는 건 맞는데 배를 바닥에 붙이시면 안 됩니다. 3번 야간의 화재 시에는 벽을 짚은 손을 바꾸지 않으면서 이동을 해야지 방향 감각이 괜찮아지고요. 5번 연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를 낮춰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8번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전기기구 사용 시 냄새가 나면 사용하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2번 의료기기는 반드시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3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사용한다. 4번 전기 쇼크를 입으면 접촉을 통해 전기가 흐르는지 확인한다. 5번 물이 있는 환경에서는 멀티탭을 이용하여 여러 전기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의료기기는 반드시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가 정답이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전기기구 사용할 때 냄새가 나면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 전기기구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전기 쇼크, 즉 감전이 되면 접촉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5번 물이 있는 환경에서는 멀티탭을 이용하시면 안 되고 보호용 커버를 이용을 해주셔야 되고 여러 전기기구 사용하시면 더 위험해지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관리로 옳은 것은 1번 동물성 지방을 충분히 섭취한다. 2번 칼륨이 적은 식품을 섭취한다. 3번 피토케미컬이 함유된 채소를 많이 먹는다. 4번 식초, 겨자, 향신료 대신 소금으로 간을 한다. 5번 채소 조리 시 생으로 먹는 것보다 무침 겉절이가 더 좋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 피토케미컬이 함유된 채소를 많이 먹는다가 정답이고요. 이 피토케미컬은 이제 식품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채소나 과일 안에 많거든요. 요거를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1번부터 볼게요. 동물성 지방 되도록이면 섭취하지 않으셔야 되고 칼륨이 많은 걸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칼륨은 나트륨을 체외로 밖으로 배설을 시켜주는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륨이 많은 식품을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4번 보시면 말이 바뀌었습니다, 스님. 소금으로 간을 하면 더 짜지니까 식초나 겨자나 향신료 같은 걸로 간을 해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생으로 먹는 게 더 좋고 무침 겉절이가 더 짜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0번 일상생활 지원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한다. 2번 인지 능력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판단 하에 업무를 진행한다. 3번 혼자 사는 대상자의 경우 한 번에 일주일 분량을 구입한다. 4번 일회용품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업무를 진행한다. 5번 서비스 제공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서비스 제공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한다가 정답이고요. 1번부터 볼게요.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2번 인지 능력이 없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판단이 아니고요. 가급적 보호자에게라도 동의를 얻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3번 혼자 사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한 번에 한 번 딱 먹을 분량만 구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4번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이제 환경을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은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